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아침 뉴스 시작합니다. 전북은 오늘 막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겠습니다. 오늘은 서해안과 일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황사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돼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19도 등 16도에서 19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내일은 흐리다가 낮 한때 전북 전역에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10mm입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내일은 낮부터 저녁까지 비가 내려 낮 기온이 오늘보다 2, 3도가량 낮겠지만 금요일인 모레부터는 기온이 다시 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어제 전북을 찾았습니다. 전북의 발전을 반드시 책임지고 소외받고 있는 전북의 현실을 해결하겠다며 압도적인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정원희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전북대 예정문에서 첫 유세를 펼쳤습니다. 문 후보는 이번이 마지막 도전이라며 전북 발전을 반드시 책임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전북을 한황의 경제권 중심지로 육성하고 일자리 문제 역시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전북 출신 장관이 단 한 명도 없을 만큼 소외받고 있는 전북의 현실을 해결하고 전북의 친구가 되겠다며 표심을 자극했습니다. 호남의 수도 소외가 되는 이중의 상실감과 아픔, 제가 전북의 친구가 돼서 풀어가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인사차별을 바로잡겠습니다. 전주 덕진 노인복지관에서는 어르신을 위한 9가지 약속도 내놨습니다. 어르신 2명 가운데 1명이 빈곤층이라며 기초연금을 차등 없이 3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회 공익형 일자리를 늘리고 수당도 40만 원까지 점진적으로 올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무런 공제 없이 모두 30만 원씩 기초연금을 지급해드리겠다. 그다음에 급여도 월 20만 원에서 월 40만 원으로 그렇게 올리겠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선거운동 첫날 전북을 방문해 바람몰이에 나선 것을 의식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전북 현안을 챙기겠다며 맞불을 놓는 등 민심을 공략했습니다. JTBC 뉴스 정원혜입니다. 전북 표심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기싸움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그제 안철수 후보가 전주를 방문하자 어제는 문재인 후보가 전주를 찾았습니다. 안 후보가 어제 친문 패권주의를 비판하자 문 후보는 군소정당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다고 맞받았습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선거운동 첫날부터 전북을 방문했습니다. 첫 유세부터 문재인 후보를 견제하면서 자신이 호남의 적자임을 강조했습니다. 안 후보는 누구에게도 신세진 적이 없어 개혁의 적임자라고 주장한 뒤 문 후보의 친문 패권주의를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대파 패권주의는 줄 잘 서는 사람만 씁니다. 대파 패권주의는 말 잘 듣는 사람만 씁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이 지경이 됐습니다. 문재인 후보도 안 후보를 견제하기 위해 전북 방문 일정을 하루 앞당겼습니다. 유세 현장 역시 안철수 후보와 똑같은 전북대 옛 정문 앞을 선택했습니다. 준비된 대통령인 자신을 선택해달라고 호소한 뒤 소수 정당에게 결코 나라를 맡길 수 없다며 안 후보의 약점을 겨냥했습니다. 국회의원이 10,000명도 안 되는 민의정당, 급조된 당이 이 위기 상황 속에서 국정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들의 취약층을 돌보는데도 온 힘을 쏟았습니다. 안 후보가 첫날부터 대학가를 찾은 건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떨어지는 젊은 층을 끌어안기 위해서입니다. 청년의 꿈을 뺏는 3대 비리, 입시 비리, 병력 비리, 취업 비리 완전히 뿌리 뽑겠습니다. 반면 문 후보는 덕진 노인복지관을 방문해
다양한 어르신 공약을 내놓고 장년층의 지지율 상승을 기대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제 좀 제대로 좋은 방향으로 그렇게 발전해 가려면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기틀을 만들어 주신 우리 어르신들을 제대로 이렇게 모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호남이 이번 대선의 승부처로 떠오르면서 후보들이 잇따라 전북을 방문하고 전북에서 상대방의 약점을 집중 공략하는 선거 전략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여전히 차별과 소외 속에 살고 있는 장애인의 모습을 살펴보는 연속기획 순서입니다. 오늘은 장애인 의무 고용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공공기관들의 실태를 고발합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전라북도 출연기관인 경제통상진흥원입니다. 전체 직원은 80여 명입니다.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에 따라 최소 2명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해야지만 1명도 없습니다. 지금 일단 직원이 퇴사를 해가지고 지금 이번에 공고 지금 나가 있거든요. 2명 그래서 채용하려고. 경제통상진흥원뿐만이 아닙니다. 전북연구원과 자동차융합기술원 등 전라북도 출연기관 14곳 가운데 8곳의 장애인 고용률이 모두 0%입니다. 장애인 의무 고용을 준수하지 않으면 벌금 형태로 부담금을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기관처럼 100인 미만 사업장은 이마저도 면제됩니다. 사실상 아무런 제재가 없는 셈입니다. 교단에 선 장애인 또한 크게 적습니다. 전체 교원 13,000여 명 가운데 장애인은 1.68%인 233명에 불과합니다. 지난해 의무 고용률 3%에 비하면 절반 수준입니다. 전북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의 장애인 비율 또한 2.16%로 기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교육청이나 정부에서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장애인 고용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선행돼야 되겠고요. 그 각각 기업에 맞는 또 공공기관에 맞는 직무, 장애인에 맞는 직무를 개발하고 찾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는데 민간기관보다 솔선수범해야 할 공공기관이지만 오히려 법을 지키지 않고 장애인 고용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전주 신도심의 학교 신설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교육부가 통폐합을 전제로 조건부 신설을 승인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추진 과정에서 전주 시내 학교 통폐합 문제로 진통이 예상됩니다. 조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교육청은 지난주 열린 중앙투용자 심사에 3곳의 학교 신설안을 제시했습니다. 전주 에코시티에 초등학교와 중학교 1곳씩, 만성지구에 중학교 1곳을 신설하겠다는 계획안입니다. 다만 자연 감수되는 학교 5곳을 통폐합하겠다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전주 원도심 중학교의 이전이 주민 반대로 무산되자 내놓은 고육지책입니다. 일단 교육부의 반응은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는 만큼 학교 신설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지만 전주 시내권 학교의 이전이나 통폐합이 전제 조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날 신설할 때 보니까 해주려고는 노력하더라고요. 위원장부터가 막 해주려고 하는데 이제 아무래도 어떤 조건부를 붙여줄 것 같아요. 어떤 시도도 통폐합을 해야만 해주는 거라. 전북교육청은 일단 신설안이 통과되면 학교를 지으면서 통폐합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전주 시내권에서 통폐합이 쉽지 않은 데다 전북교육청의 정책도 인위적인 통폐합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어서 자기 모순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정책은 시대 흐름에 맞게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도시와 농촌의 학생 숫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능동적으로 대처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북교육청은 앞으로 원도심 학교를 이전할 경우 학부모와 교직원 투표만을 통해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혀 학교 이전과 통폐합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상당한 마찰도 예상됩니다. JTB 뉴스 조창인입니다. 전주 오송제에서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전주시가 수변 생태공원을 조성한다며 저수지 물을 빼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나금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물고기 수백 마리가 하얀 배를 내보이며 떠올랐습니다. 자루에는 이미 죽은 붕어와 잉어 등 물고기들이 한가득 담겨 있습니다. 겨우 목숨이 붙어 있는 물고기도 힘겹게 숨을 몰아쉽니다. 어제 아침에 저기 물을 나가는 고랑에 그 작은 물고기들이 가득 메었었고요. 중간중간에 보면은 크기가 굉장히 큰 물고기들이 많이 죽어 있었거든요. 물고기가 죽은 건 어이없게도 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수변 생태공원 조성 사업 때문입니다. 저수지 바닥에 쌓여있는 오염물질을 걷어낸다며 열흘 전부터 물을 뺐는데 이 과정에서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준설 땅 파내기에서 물을 뺐잖아요. 뻘 속으로 들어갔다가 물이 차니까 죽어있는 거 부력에 의해서 떠올랐어요. 전주시는 일부 살아있는 물고기를 동물원으로 옮겼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저수지엔 아직도 살아있는 물고기가 많은데도 물 빼기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있는 저수지를 준설할 때는 가급적이면 물을 완전하게 빼지 말고 물을 가둬 있는 상태에서도 준설할 수 있는 공법들이 좀 있거든요. 바지선을 띄워서 물을 채운 상태에서 준설하는 부분들까지도 좀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 친화적인 수변 생태공원을 조성한다더니 애꿎은 물고기만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큰 비가 내릴 때마다 침수 피해를 입었던 남원 남계지구 농경지에 대해 배수 개선 공사가 추진됩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가 20세 이하 월드컵 경기 입장권을 구입해 전주시에 전달했습니다. 주혜인 기자입니다. 남원 200면 남계리와 내동리 일대는 큰 비가 내릴 때마다 물에 잠겼던 상습 침수 지역입니다. 집중호우로 요천 수위가 올라가면 배수가 원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지역 농경지 55헥타르가 농림축산식품부의 배수 개선 공사 신규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남원시는 오는 2019년까지 36억 원을 들여 배수 펌프와 배수로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농경지 침수 피해를 막고 궁극적으로 농업 생산성이 증대돼서 농가 소득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주 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국토정보공사가 20세 이하 월드컵 경기 입장권 1,070장, 1,000만 원어치를 구매해 전주시에 기증했습니다. 전주시는 기증받은 입장권을 저소득층 어린이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무주군이 2017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를 앞두고 태권도복 입기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무주군과 태권도복 입기운동 추진본부는 1단계로 지역의 기관과 사회단체 134곳의 관계자들이 참여하고 2단계로 전 군민이 태권도복을 입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 서남대가 보직 교수들에 대한 징계 요구와 관련해 교육부에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서남대는 교육부가 대학 측의 소명을 듣지도 않은 채 일방적으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며 일부 지적이 사실이라고 해도 중징계감은 아니라며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남대는 대학이 비상 상황에 빠지고 이를 정상화시키는 과정에서 학부모들의 요구 등을 수용해 처리했던 행위들이 비리처럼 지적됐다며 지적 사항들이 대부분 사실과 다르거나 소명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마이산 케이블카 설치를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가 진안군이 케이블카 설치를 강행하고 있다며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마이산 케이블카 저지위원회와 진안 녹색평화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최근 진안군이 국가예산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는 군의회의 사업비 승인 조건을 무시하고 케이블카 설계 용역에 들어갔다며 사업 추진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다음 달 20일부터 열리는 U20 월드컵 기간에 열차 관광 상품이 판매됩니다. 전주시와 코레일은 월드컵 기간에 열차를 타고 전주에 와서 축구 경기와 한옥마을, 덕진공원 야간 수상 공연 등을 볼 수 있는 열차 상품을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한국과 아르헨티나 경기가 열리는 다음 달 23일에는 붉은 악마 응원 열차도 운행합니다. 오늘 새벽 2시쯤 전주시 삼천동에 있는 아파트 7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집안에 있던 82살 안모 씨가 얼굴에 2도 화상을 입고 아파트 내부 80제곱미터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2,3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1시 50분쯤 무주군 안성면의 한 농로에서 67살 임모 씨가 경운기에 깔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임 씨가 물던 경운기가 밭두렁으로 추락해 굴러떨어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